지난 시간까지 단렌즈 개념으로 해서 표준 렌즈, 광각 렌즈, 그 다음에 망원 렌즈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 시간에는 줌 렌즈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렌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100에 1명 정도 빠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99%는 줌렌즈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줌렌즈 자체가 아주 이제 촬영하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장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줌렌즈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부제로는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고 사진 교육자로서 50여 년 동안 사진을 가르쳤던 그 필립 퍼커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쓴 책에. 그래서 요거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또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강의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 내용에 대한 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줌렌즈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가 줌렌즈다. 그래서 줌렌즈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단렌즈는 뭐라고 그랬죠? 초점거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단렌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줌렌즈라는 건 뭐냐면 초점거리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렌즈를 줌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각으로도 찍을 수 있고 표준으로도 찍을 수 있고 망원으로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렌즈 하나만 부착하면은 다양한 화각으로 찍을 수 있게 만들어진 렌즈가 줌렌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초점거리 내에서 화각을 자유자재로 변화를 줘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이 줌렌즈고요. 이 줌렌즈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렌즈입니다. 줌렌즈 하나, 그러니까 렌즈를 하나를 끼게 되면 그 렌즈를 교환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번 장착한 줌렌즈 가지고 다양한 화각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자주 듣는 말 중에 사진은 찰나의 예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순간,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이라고 해서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렌즈를 교환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포즈가 나왔다든가 원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셔터 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거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 게 이 줌렌즈라고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렌즈 교환을 자주 하다 보면은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에 먼지가 잔뜩 달라붙습니다. 이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먼지가 많은 쪽에서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데서 렌즈를 교환하다 보면은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속한 촬영을 렌즈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단렌즈 초점거리 하나짜리를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여러 개 달린 줌 렌즈를 하나 사는 게 아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경제적으로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특히 카메라가 무겁다, 렌즈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DSLR이라든가 이런 렌즈 카메라 바디부터 렌즈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줌 렌즈 자체도 그렇게 좀 무거운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카메라 가방에 렌즈 여러 개를 넣고 다니는 것보다 요 줌 렌즈 하나만 갖고 다니면 좀 더 가볍게 이동할 수도 있고 해서 이 편리성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게 이 줌 렌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거리 내에서 화각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프레임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또 줌 렌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줌 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고 했던 게 이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줌 렌즈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렌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몇 가지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단점은 근데 요즘 그 줌렌즈는 과거의 줌렌즈에 비해서 많은 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단점이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그러니까 같은 A급이라고 봤을 때 A급 렌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렌즈보다는 줌렌즈가 일단 유효 구경이 작은 편이에요. 그 단렌즈에 비해서. 그래서 조리개 개방할 수 있는, 조리개 구멍을 크게 열 수 있는 게 줌렌즈가 단렌즈보다 좀 그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의 밝기가 좀 떨어지죠. 근데 렌즈의 밝기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나쁜 렌즈는 아닙니다. 나중에 렌즈의 밝기에 대한 강의도 해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밝은 렌즈가 어두운 렌즈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밝은 렌즈를 쓰게 되면 파인더를 통해서 밝은 상태에서 피사체를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촬영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또 오토포커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수동 렌즈 같은 경우는 파인더가 밝아야, 렌즈가 밝아야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뭐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요즘은 거의 다 오토포커스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렌즈가 조금 어둡다라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 밝은 렌즈보다는 줌 렌즈 쪽이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좀 어둡다, 유효 구경이 좀 작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이 줌 렌즈를 보시면은 그 조리개의 숫자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드 쪽에서 조리개하고 그다음에 마원 쪽으로 돌렸을 때 조리개 값이 틀려져요. 이걸 우리가 가변 조리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변 조리개라고 해서 그 초점거리에 따라 최대 밝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정 조리개도 있습니다.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가변 조리개에 비해서 고정 조리개는 금액이 좀 비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변 조리개라고 해서 고정 조리개에 비해서 뭐 렌즈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변 조리개를 갖고 있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렌즈들은 있다라는 점인데, 일단 사용상에는 불편한 점이 있겠죠. 마운트 쪽으로 돌렸더니 5.6까지 뿐이 개방이 안 되고, 와이드로 돌리니까 뭐 4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더 한 스텝 정도 더 열리고 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가 심도를 조절하는데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지만, 뭐 그게 크게 사진을 찍는데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다. 근데 하여튼 뭐 단렌즈에 비해서 단점을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몇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줌렌즈는요, 단초점거리 렌즈에 비해서 해상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사용하는 줌렌즈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줌렌즈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서 상당히 우수한 렌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줌렌즈가 일반적인 렌즈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단렌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들이 함축돼서 만들어진 렌즈가 줌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단초점 렌즈, 단일 렌즈에 비해서 해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 렌즈에 비해서 영상의 왜곡도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교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줌 렌즈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은 과거의 줌 렌즈,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줌 렌즈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사진에 들어온 게 사진 역사 185년인가 된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40년 정도, 넓게 잡아도 한 40년 정도뿐이 안 되는 게 이 줌렌즈의 역사인데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는 단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안 좋았던 그 단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도 어둡고 해상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상 왜곡도 심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사용하는 줌렌즈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라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렌즈가 무겁죠. 단 렌즈에 비해서 렌즈가 무겁습니다. 근데 요즘 사용하는 만들어지는 줌렌즈 같은 경우는 이 초점거리가 우리가 초점거리에 따라서 뭐 초점거리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광학적인 중심에서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그랬는데 이 광학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렌즈의 제2 주점을 렌즈 앞쪽으로 당겨버림으로 해서 렌즈의 경동이 상당히 짧아졌어요. 과거의 렌즈에 비해서 요즘 사용하는 렌즈는 초점거리에 비해서 경동 자체가 짧아져서 훨씬 더 그 휴대하기가 좋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단렌즈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만 것 같은데 렌즈가 무겁다 보면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뭐 팔목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또 이동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들도 있다라는 점.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게 가장 잘 나올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접근성이 강한 사진일수록 사진의 시각성이 강해지는 거고 좋은 사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망원이나 줌렌즈 가지고 멀리에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건 그만큼 사진적인 힘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사진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작부터 안일한 촬영을 하다 보면요 적극적인 촬영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많이 부족한 사진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일한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게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고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치명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거기에 따라 또 렌즈의 화각의 개념도 쓰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밀었다 당겼다 하니까 이게 지금 표준 렌즈에 가까운 화각인지 광각 쪽의 화각인지 망원 쪽의 화각인지 초점거리에 따라 화각도 틀리고 그 화각에 따라 사진이 보여주는 성격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진가들의 사진집이라든가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은 뭐 100%다 사진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테마로 사진을 찍는 사진집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렌즈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100%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 줌같이 뭐 초점거리가 화각이 좁은 망원 쪽을 쓰든가 아주 와이드를 쓰든가 하는 이렇게 다양한 화각으로 구사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촬영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정한 렌즈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줌렌즈는 그런 화각 개념이 쓰질 않기 때문에 항상 파인더를 들여다봐야 이렇게 찍히는구나 이렇게 찍히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렌즈만 계속 쓰다 보면요. 그냥 맨눈으로 봐도 세상이 그 화각으로 보입니다. 이거 거짓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 20mm 광각 계열의 사진을 자기가 주로 찍었다 해서 매번 20mm만 갖고 사진을 찍다 보면요, 그냥 걸어가도 카메라 파인더를 쳐다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다 20mm 화각으로 자기가 또 필요한 부분이 20mm 화각으로 뚝뚝뚝뚝 구분이 돼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느꼈을 때,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 그런 감각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사진에 성공하는 사진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줌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화각 개념에 정립이 되질 않아서 항상 부족한 시각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카메라 파인더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보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빼낼지, 그러니까 사진은 뺄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빼서 옮겨놔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개념이 줌렌즈를 갖고 그냥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 분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쓰질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개념이 쓰질 않기 때문에 사진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줌렌즈가 악마의 작품이 돼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필립 포커스의 말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이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좀 어떤 면에서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단렌즈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나서 줌렌즈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할 때 요건 지금 한 80mm 정도 되는구나. 준 마운의 효과가 있겠구나. 또 쭉 밀었더니 35mm예요. 준 광각의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단렌즈 초점거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줌렌즈를 쓰게 되면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단계로 건너뛰어서 바로 줌렌즈 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해버리면은 여러분의 시각적인 완성도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하시고 렌즈를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줌렌즈에는 뭐가 있습니까? 줌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줌비가 뭐냐면 최소 초점거리에서 최장 초점거리까지 비율이에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줌렌즈가 2에서 2.5배, 좀 넓게 잡아서 3배 정도까지 그 범위 안에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그 범위 안에의 줌비가 가장 이상적인 줌렌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초광각에서 초망원까지 엄청난 초점거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줌렌즈는 렌즈 아까 얘기한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100% 나타나는 그런 렌즈다라고 보시면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줌비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24300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24mm의 일반 광각에서 300mm의 초망원까지 되는 이런 줌 렌즈를 끼면은 진짜 렌즈 교환 한 번도 할 필요 없이 준광각에서 초망원까지의 사진을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이 퀄리티의 사진의 정석은 아닙니다. 사진의 정답은 아니죠. 그렇지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일단 렌즈의 퀄리티가 좋아야 나중에 이걸 갖다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의도하면서 초점을 흐리게 하든가 해갖고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 렌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렌즈를 쓰게 되면 이 하이 퀄리티의 표현에서 일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렌즈는 이왕 구입할 때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렌즈를 구입하는 게 일단 좋은데 이 줌비가 넓다 보면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줌비가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져 가지고 줌비가 폭이 좀 넓어지더라도 그 많은 문제점이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졌긴 합니다. 드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줌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이 최소 초점거리하고 최대 초점거리까지 비율을 해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에 해당되는 렌즈를 구입하고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있는지 보시면요. 가격만 보셔도 알아요. 이 가격이 줌비가 2배나 3배 안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그 이상 벌어지는 줌비를 갖고 있는 렌즈하고 가격을 보게 되면 월등하게 줌비가 2에서 3배 정도 되는 폭에 있는 줌 렌즈가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렌즈의 퀄리티가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줌 렌즈를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각종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사진을 하기 위해서 필수 3대 렌즈를 써야 된다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려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3가지 렌즈는 좋은 렌즈는 확실해요. 좋은 렌즈는 확실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줌비가 2에서 2.5배, 3배 정도 폭에 해당되는 그런 줌 렌즈들입니다. 근데 그런 렌즈가 3가지가 다 있어야 사진을 찍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는 점. 그건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렌즈는 좋은 렌즈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는 게 뭡니까? 16에 35라는 얘기잖아요. 16에 35 같은 경우는 지금 16mm는 20mm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걸로만 따져 본다라 해도 하나, 둘, 셋, 35mm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에 35가 과거에는 주로 사용됐던 건데 광각 렌즈의 개념이 좀 넓어지면서 16mm까지 내려왔어요. 그 16mm에서 35mm까지는 2배 정도뿐이 되지 않잖아요. 16에서 30. 그러니까 16하고 35는 딱 2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는 폭하고 그다음에 24, 105도 마찬가지죠. 24, 105도 50, 100이 75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05, 2470, 특히 2470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 2배에 해당되는 2.5배에 해당되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70200도 마찬가지죠. 70200. 그러니까 준비를 보시면 아까 16에 35, 2470, 그다음에 70에 200, 뭐 2405도 같은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요 정도의 준비가 가장 이상적인 준비를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줌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벌어진 줌렌즈의 범위가 최장 단초점 거리가 그거보다 더 넓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16mm에서 최장이 300mm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초광각에서 초마운까지 다 포함하는 줌렌즈인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렌즈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렌즈의 퀄리티는 좀 떨어진다. 근데 내가 평생 사진을 찍는 추구하는 방향이 하이 퀄리티 이미지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이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질이 좋은 렌즈를 가지고 품질이 나쁜 쪽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품질이 나쁜 렌즈를 가지고 품질이 좋은 쪽의 표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한번 구입할 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하이 레벨의 렌즈를 구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렌즈의 밝기나 가변 조리개 설명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렌즈가 밝다고 해서 다 우수한 렌즈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도 또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좀 사진을 찍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준비가 너무 크게 되면은 줌렌즈로서의 그러니까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너무 많이 부각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준비 를 갖고 있는 렌즈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줌렌즈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장 초점거리에서 최단 초점거리가 정해져 있어서 하나의 렌즈 갖고 여러 개의 렌즈의 화각을 구사할 수 있는 렌즈가 줌렌즈다. 그래서 과거의 줌렌즈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은 요즘 많이 극복이 됐지만 준비폭이 2배에서 3배 정도의 폭 안에 들어오는 줌렌즈가 가장 이상적인 렌즈고, 그걸 벗어나 버리면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줌렌즈를 구입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단일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줌렌즈를 써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